안녕하세요. 서예가 김두경입니다. 26살에 서예를 인생을 걸었고요. 나름 한다고 했지만 오로지 서예로 세계로 무대로 나아가야 된다. 또는 서예로 무엇이든지 다 표현할 수 있는 그야말로 본질적인 서예의 경지라고 할까? 서예의 절대 경지가 뭔지를 추구하고 있는 서예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서예라는 것이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 경지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기 때문에. 저가 35세 처음으로 개인전을 한다고 한 것은 내가 서예의 절대 경지의 어떤 한 가닥을 막 깨쳤다. 이건 서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나 이제 알았어 라고 이제 제 스스로 생각했고, 또 선생님한테 그걸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죠. 근데 사회적 분위기로는 그 젊은 나이에 35살에 개인전을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이 서예계 상황으로는 미친 짓이었죠. 나는 그래도 내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뭔가 알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나 해야 돼 하고 했죠. 내 창작이죠. 내 서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때가 그때거든. 이게 내 얼굴이야 라고 나는 말할 수 있어서 내가 개인전을 한 거죠. 한자가 주로 이뤘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갑골문이라든지 청동기 시대의 문자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자는 이미 상형화된 그림과 같은 글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가 좋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그 사전에 나오는 그 모습으로 그냥 한 게 아니고 그걸 내 마음속에서 재구성을 해서 문자 원리를 알고 재구성을 해서 그걸 내 느낌, 내가 뭔 그때 쓸 때 당시에 그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뭘 표현할 것인가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표현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저는 다른 서예가하고 다른 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서예냐라고 하죠. 뭐 서예가 이래. 그리고 어른들일수록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예. 이게 무슨 서예야라고 하죠. 이게 과거에서 해오던 그대로 답습을 하고 그 모양, 외형이 비슷한 거 이런 것들을 서예라고 해야 할까 저는 고민이 많았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여기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 시대의 서예를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선생님한테 제일 처음 가니까는 너무나 많은 게 제가 우물안의 개구리였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지식도 필요하다는 거, 또 이렇게 폭넓은 공부가 일단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운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한 말씀도 안 하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에게 갖다 보여드리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럼 괜찮아, 좋아, 그대로 가, 좋아, 이 말씀만 하셔요. 근데 저는 제가 선생님한테도 배웠지만 의정부에 가면 사며 송용근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하석 선생님 제자인데 우리 한참 선배죠. 그분이 글씨 쓰는 걸 보면 놀라울 정도로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저걸 뭔가 법칙이 있고 그 붓을 움직이는 뭔가가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겠다. 안 된다. 장맹용비라고 하는 해서 서체가 있어요. 그 해서 서체 삼각 점 찍는 거를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이 필이 왔죠. 저거구나 라고 그 화두가 하나가 딱 풀리니까 이제 실타래 풀리듯이 이제 풀렸고, 그런다고 해서 서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그 미적 관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없이 다시 이제 그 점수를 해야 되지만
그때 그 원리는 그때 처음 알은 거죠. 그때 알아가지고 그걸 한 1년간 계속 이제 이렇게 다른 분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해서에서 예서로, 예서에서 행서로 막 이렇게 확장을 해서 내가 이 원리를 다 적용할 수 있을 때 제가 이제 이 정도는 선생님한테 한번 인가를 받고 싶어. 부안 월명암이라는 절 운해당이라고 하는 객실이 있어요. 이제 신도들이 먹는 방이. 거기를 좀 빌려가지고 그 선생님 오시게 하고 제 동료들 오시게 하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판을 벌렸죠. 거기다 글씨 쓰기 판을 벌렸어요. 선생님 모시고 올라가서 그날 저녁에 그 글씨를 쓰는데 이제 선배들이 이제 있고 선배들 다 있는데도 제가 글씨를 이제 쓰는 거 제가 제일 막둥이니까. 근데 선생님께 딱 붓을 쓰고 쓰자마자 중아 붓 섰다. 중아 붓 섰다. 그 말이 정말 저가 진짜 그렇게 쓴 것 같은 것이었고, 정말 그 15명 그 동료들이 있었지만 그 말을 과연 그 자리에서 몇이나 알아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붓 섰다라고 딱 인정을 받았을 때 그 기분. 그렇게 해서 그 꼬투리가 이제 확산이 됐고, 그것을 깨쳤다고 해서 붓이 이게 말하자면 내가 그 느낌을 알은 것은 뭐냐면 글씨에 생명력이 있냐 없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형하고 사람하고 차이는 거죠. 제가 일단 아무리 못생겼지만 지식도 없고 그냥 어리석은 그 생명체 하나를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애기 낳았다고 그 생명이 지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들여서 키우는 과정, 키우고 수없이 이렇게 내가 낳은 자식은 다 이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단점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앞에 가면 보이는 거죠. 그게 참 묘한 거죠. 이게 저는 선생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적이고,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선생님은 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경지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작가가 마무리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변화해 간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한참 가을 이제 막 이제 꽃을 피우는 봄이라고 할까? 이렇게 세계 서예 비엔날레에서 제가 이렇게 그때 외국에서 오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한글이라는 콘텐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한글이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조금 그래도 다양해졌어요. 궁체 위주로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픽 같다. 응? 이건 사람이 썼다기보다 어떤 그냥 기능이지 예술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한글을 첫째 내가 이건 한글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서예가 자꾸 이렇게 그 대중들에게 잊혀진 게 삶의 문화가 아닌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건 대중 속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큰 대전제. 한글이라는 거하고 그 문화 상품 쪽으로 이제 대전제를 했죠. 그래서 한글은 제가 이거 한 3년 후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해서 한글을 했는데, 한글이 생각보다 엄청 어려워요. 왜? 단순하니까. 동그라미, 세로 긋기, 가로 긋기 전부 그것밖에 없잖아요. 리을이라 하더라도 세로 긋기, 가로 긋기 느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한 3년 계획했는데 10년 걸렸어요. 그 상형 한글이라는 서체를 만들고 지금과 같이 문자 추상 자유롭게 이렇게 가는데 10년 이상 이제 이렇게 걸려서 이루어진 것 같고, 고민스럽지는 않아요. 지금은. 왜 고민스럽지는 게, 대중들에게 어떻게 호흡할까가 그 고민이고 그러지, 저는 지금은 어떤 식의 어떤 문자 어떤 상황
뭐 그 문자가 아니어도 그냥 선만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뭔가 내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한 것만 가지고도 전시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어제 한 것과 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쪽에서 차후 새로운 창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스럽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서예라는 것을 서예는 문인들이 그냥 문장을 쓰기 위해서 한 이게 아니고 독립된 예술로 아주 독특한 예술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서양 사람들에게 인식시킬까? 그래서 좋은 글씨가 과연 뭘까? 왜 추사를 지금도 추사하면서 추사의 진짜 무엇을 장점을 안다면 이 시대의 작가들의 그 추사를 능가하는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맞는 알아차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헛소리다. 추사하는 건 다 헛소리다. 그거 모르면서 저 선생님하고 그 대화를 해요. 제가 작가는 잠재적으로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예인과 같다라고 인기를 먹고 사는 거고 또 어쩌면 그 사람들의 공감을 해줄 때 내가 더 신이 나서 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런 생각도 있고 이게 문화 산업으로서 대중들에게 밥이 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근데 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많은 그 문화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내 말을 좀 안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해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누군가 제 걸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폭적으로 다 지원해주고 이렇게 할 용의가 있죠. 우리가 앞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거다라는 걸 생각을 했죠. 내 나름대로 이제 책을 보면서 예측이 가능한 세상이 있잖아요. 예측이 가능한. 그리고 또 저는 타너 스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타너 스님 지금 80년대 그 타너 스님 강의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지 또 한창기 선생 뿌리 깊은 나무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그 책을 그분이 이렇게 많이 보고 그랬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될 것이라 어떻게 갈 것이라는 거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지금 선비 정신을 보면 아주 그냥 딸깍바리 정도로 아는데 이게 아니고 21세기는 홍익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 문화를 가지고 세계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에게 이 선비 정신을 가르쳐야 되고 선비 정신이 우리나라 경제와 이 사회의 모든 그 솔루션이 될 수 있게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절박한 심정으로 했죠. 다행히 집사람이 그걸 좀 운영을 잘 해줘서 이제 집사람도 선비 음식을 연구원은 오면서 같이 잘 해줘서 연간 코로나 이전에 한 15,000명 정도 다녀가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도 그냥 괜찮은 곳이 됐죠. 사람들이 저보고 한글을 왜 이렇게 막 이상하게 쓰냐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쓰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자세히 보면 그것을 완전히 해체를 해서 뭐 여기다 띄워놓고 저기다 띄워놓고 아니다. 자세히 보면 그 공간 안에 딱 제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다만 그 어떤 한 글자가 다른 글자와 어떤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친한가? 예를 들어서 아가 이쪽 리을하고 친한가? 이쪽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될 뿐이지 그게 엉뚱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쉽게 안 읽히니까 뭐 한글을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하는데 저는 크게 내가 문자 추상이라고 하면서도 더 추상으로 가고도 싶어요. 가고 싶은데
아직은 뭐 앞으로는 뭐 더 그렇게 가겠죠. 저는 일단은 제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의 디지털 기술, 이 시대의 서양화 재료 모든 저 재료를 다 해서 내가 서예라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 또 해야 된다. 이것을 세상에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한글이라는 것이 나는 엄청난 문화 콘텐츠가 되는 거고 엄청난 문화 산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발 전라북도나 이게 그걸 선점을 하자. 그런 거. 그 다음에 제가 전라북도에다 제안을 했지만 선비 문화가 세계를 아우르고 세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나는 그 선비 문화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저는 우리가 21세기 홍익정신, 천손의식 이것이 선비정신의 근본이고 그 홍익정신과 천손의식이 세계를 이제는 이렇게 아우를 때다. 품위를 잃지 말고 아웅다웅 하지 말고 살자. 이게 천손의식이고 그래서 남을 이롭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면 내가 잘 살게 되는 그것이 홍익정신이다. 앞으로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거죠.